여러분 젊은이들이 헐렁한 바지 입고 헤드스핀, 묘기에 가까운 동작을 선보이는 브레이크 댄스 이거 아시죠? 젊은이들의 문화 아니냐,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그냥 춤을 넘어서요. 이제 2024년 파리올림픽부터는 공식 종목으로 채택이 된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청소년 올림픽, 유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비거리 세계 3위 동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비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걸은 좀 낯서시죠? 브레이크 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여성 댄서를 비걸이라고 부른대요. 자, 비걸 김예리 씨 오늘 화제 인터뷰에 직접 모셨습니다. 김예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머리 색깔도 좀 남다르시네요. 뭔가 달라요. 풍기는 포스가 다른데 우리 카메라 보면서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갬블러 크루 소속 비걸이자 YGX NWX 소속 안무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김예리라고 합니다. 예. 김예리. 네. 김예리. 그 비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비걸이란 단어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장르이기도 그쵸. 하지만 애초에 비보이라는 단어로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 생긴 용어 자체도 비보잉. 네, 원래 생겼던 단어가 비보잉에서 이제 좀 성평등하게 용어를 이제 수정을 하게 된 게 브레이킹으로 바뀌게 된 것 때문에 아무래도 비보이라는 인식이 하나의 명사로서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여자 비보이라는 말도 들었었어요. 여자 비보이. 네. 그건 마치 차가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저희가 많이 알려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미디어나 이런 데 출연을 할 때마다 용어를 항상 제가 정정을 하면서 다니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비걸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는 대충 얼마나 돼요? 일단 요즘 같은 경우는 키즈나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이제 비보이 비걸이 많이 생기고 있으나 한국은 좀 전체적으로 씬이 해외에 비해서는 커지지 못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키즈 비보이 비걸 특히나 비걸은 많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전히 대회가 열리면 막내일 정도로. 예리 씨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00년생입니다. 00년생이면 올해 22살. 22살이 막내. 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대회에 참가를 했을 때 본선 진출자 중에 막내였어요. 20살이었을 때도. 그래서 거의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20명 안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비보이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걸은 그에 비해서는 적네요, 정말. 네, 아무래도 이제 가정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그만두신 분들도 이제 꽤 많아요. 가정 상황이라 그러면은 뭐 이제 결혼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부상 때문에 그만두시거나 해서 제가 모르는 옛날에 활동했던 한국 비걸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20명 정도. 그런 분들 다 합쳐도 30명이 될까 싶어요. 자,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척박한 비걸 세계인데 우리 김예리 씨는 당당히 세계대회 3위까지 올랐던 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회를 연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참가했던 때는 청소년 유스올림픽이었다 보니까 이제 17살부터 19살 사이를 대상으로 열렸던 올림픽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성인 파리올림픽에 채택이 돼도 규칙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파리올림픽도 비슷할 텐데 어떻게 그럼 다 각자 하고 나서 뭐 점수 매기는 식인 거예요? 아니면 뭐 대결식인 거예요? 올림픽이라고 해서 막 무슨 기술 몇 점 막 이렇게 피겨처럼 매겨지지는 않겠지만 똑같이 저희 씬에서 열리고 있는 배틀이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배틀? 네, 1대1 토너먼트? 네. 그런 식으로 싸워서 싸이는 표정. 싸워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토너먼트식. 네. 자, 여러분
얼마나 잘 추면 세계 대회에서 3위 했을까? 또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고 연습하고 있을까? 김예리 씨 실력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지금 뭐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만 예리 씨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조금 마련을 해봤거든요. 네네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조금만 엿볼 수 있는 위험하지 않은 정도 선까지만 조금 엿볼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예. 아침 8시 39분 제가 춤을 절 때 거의 추지 않는 시간대인데 아, 가수들도 아침에 목이 안 풀리듯이 네네. 아, 댄스 하시는 아무래도 분들. 야행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는 공연이 있지 않는 이상 특별히 춤을 추지는 않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네. 저희가 감안을 해서 네,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자리를 자 레인보우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리 씨의 실력을 엿보실 수 있어요. 이쪽으로 저희가 바닥에 테이프 표시를 해놨어요. 이쪽 즈음에서 음악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신 거죠 오늘 이제 시범을 보이시는 거라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선 제가 이거를 설명을 말로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금 공중 넘기를 하고 계시고 헤드 스핀을 하고 있어. 와, 제가 영상으로는 많이 봤는데 제 눈앞에서 이렇게 막 헤드 스핀 하시는 분을 처음 봐가지고 약간 지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놀랍네요. 이게 살짝 헤드스핀이랑은 좀 다른 기술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고다운이라고 내려가는 기술, 이제 푸더크를 통해서 레인보우라는 이제 기술과 연결하다가 스와입스하고 저는 이제 헤일로 트랙이라는 용어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헤드스핀은 아닙니다. 여하튼 잘하셨고 지금 약간 숨 차시죠? 아유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아 멋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기가 이게 춤추기에 좋은 바닥은 아닌 걸 감안하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차려진 경기장에선 도대체 얼마나 이분의 춤이 현란할까, 브레이킹이 현란할까 상상이 되는데 이 정도 추려면 얼마나 연습해야 돼요? 약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3, 4년 열심히 연습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갖고 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할 수 있다 정도가 3, 4년? 네. 그러면 우리 김예리 씨처럼 막 갖고 노는 정도가 되려면? 이제 저는 그래도 좀 뭐 남자여자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5년은 넘어야 좀 프로의 길로 좀 들어갈 수 있는 5년 정도 넘어야 시기랄까 약간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한 5년 하면 할 수 있어요? 여기에만 매진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여기에만 지금 예리 씨의 동공에 지진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답해야 하나? 저 같은 사람도 좀 어디 가서 이렇게 개인기처럼 해볼 수 있는 뭐 간단한 브레이킹 동작 같은 건 없을까? 좀 제가 배워볼 수 있을 만한 거? 네, 그래서 사실 이 춤이 이제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요. 밑에서도 많이 하고. 근데 충분히 위에서도 출 수 있고 약간 멋으로 많이 치장돼 있는 춤이기 때문에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그 간지를 어느 정도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네. 조금만 배워보죠.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좀 라디오 청취자들은 좀 느낌만 느껴주세요. 어떤 동작 가능해요? 네, 일단 주로 이제 비보이 비걸들이 많이 하는 제스처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좀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요. 네, 일단 자신감은 저희 많아요. 네, 자신감이 있어야 돼서 동작이 이제 크게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일단 두 동작을 좀 간단하게 연결을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원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신감 있다고 하셨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팔을 벌려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는 캡모자를 썼다고 상상을 하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캡을 하나 썼다고 생각하고 캡을 하나 썼다. 네, 그래서 1,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잠깐 다시 해볼게요. 자 1, 2 자신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1, 2. 네, 근데 이제 한 팔은 이제 밑에 받쳐주시고 이렇게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쥐고 네, 겨드랑이에 주먹을 이제 넣는다고 생각을 네. 하시고 네. 딱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네,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지금.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5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충분히 그 감지는 이미 나오고 계셔서 이제 1, 2를 이렇게 딱 바로 잡아주시면은 예. 저희가 많이 하는 포지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춤이에요, 하나에? 네, 저희가 이제 굳이 밑에 내려가지 않아도 네. 그 전에 위에서 추는 탑락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제스처나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저는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실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많이 하지 않고요. 좀 딱 보여지는 제스처로 되게 직관적인 춤이에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봐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게 아니네요. 네네네. 비거리는. 처음에 어떤 계기로 근데 이 브레이킹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원래 체육을 되게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네. 이제 춤을 저는 약간 제가 처음에는 방송 댄스로 시작을 했어요. 예. 비보잉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예. 그냥 바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런 아이돌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근데 우연히 비보잉 공연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거 배우면은 제가 방송 댄스만 추다가 이런 기술 하나 해보면은 되게 남달라질 수 있겠다. 또래에서 이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아하. 그래서 조금 그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던 그게 건지. 몇 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한 중학교 1, 2학년 14살 뭐 요때였어요, 그러면? 네, 막 14, 15 막 이럴 때였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 배우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신체가 타고난 건 아니었어서 막 이제 고공에서 멈춰 있는 걸 프리즈라는 이제 명칭으로 부르는데 이거를 제가 하기까지가 다룰 수 있을 때까지가 1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예리 씨 인터뷰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다가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네. 사실은 이 브레이킹이란 건 음악을 들으면서 그 멜로디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건데 우리 예리 씨는 청각에 좀 장애가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019년도쯤에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사실 보청기를 껴온 지는 10년이 넘었거든요. 혹시 지금도 그러면 네, 지금 양쪽에 다 끼고 안에 계신 거예요? 네, 착용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은 멜로디에 맞춰서 이렇게 듣고 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대회나 이런 데서는 스피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막 음악을 진짜 아예 못 듣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좀 대회는 되게 변수가 많아요. 사람도 관중이 정말 많고 한호 소리와 MC들의 소리가 이제 겹쳐서 들리게 되면 음악 소리가 묻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좀 멘탈이 심하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음악이 안 들렸을 때 불안감이 공포로 다가오니까 제가 음악을 맞춰서 출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정말 진짜 몇 초 사이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겪은 적은 있었어요. 와, 그럴 때는 음악이 안 들리는 상황, 암흑 같은 상황도 가정하고 평소에 그러니까 훈련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저만 추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장에서는. 그래서 상대가 하는 걸 보고 박자를 캐치를 하는 그런 거예요. 식으로 노하우를.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이 안 들린다기보다 한 번 정말 그냥 징징징 하는 소리로 아예 음악이 아니라 소음으로 들리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아예 카운트도 안 들리니까 상대가 하는 것만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상대가 어느 박자에 춤을 추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를 약간 제가 메트로놈 되듯이 속으로 혼자 계속 세는 거예요. 저런 리듬이구나 라는 걸 파악해서 추는. 네. 그래서인지 어머니께서 처음에 많이 반대하셨다면서요? 춤추는. 아무래도 브레이킹. 춤이 사실 엄청 약간 대기업처럼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사실 아니다 보니까 불안정성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겠지만 게다가 부상 위험도 있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고 반대를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다행히도 저를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너가 좋아하는 거라면은 해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나중에는 직접 발로 뛰시고 많이 정보를 얻어 가시면서 본인 스스로 많이 알아보셨어요. 저를 위해서. 지금 밖에 같이 네. 오신 분 스튜디오 밖에서 보고 앉아 계시라고 저희가 자리 드렸는데 서 계신 저분이 어머니신 네. 거죠? 와, 처음에는 좀 걱정도 하고 반대도 하셨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후원자. 네. 최고의 서포터죠. 어머님
한 말씀 하시죠. 지금 보고 계신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여기 모셔오면 되나요? 아니 지금 바깥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네. 한 말씀 하시죠. 약간 이제 저 덕분에 방송국 구경하고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오셨는데 네, 항상 서포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사랑합니다. 한 말씀. 사랑합니다. 와, 김예리 씨 멋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극복해내고 이런 성과들을 얻었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은 거죠? 2024년에 도전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네, 무조건 제 몸이 정말 어디 하나 부러져서 못 걸어 다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 목표를 지금부터 여쭤도 될지 모르겠어요. 목표도 잡고 갑니까? 저는 사실 무조건 하나만 바라보고 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2022년에도 아시안 게임이 있고요. 네, 네. 24년에는 파리올림픽이 있는데 네. 두 가지 무대 다 이제 최선을 다해 준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꼭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기회가 들어오는 거는 뭐든지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 네. 목표가 있다면은 저는 한계 없이 저한테 주어지는 기회나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뭐 대회가 됐던 행사가 됐던 뭐 방송 뭐 이런 미디어가 됐던 네. 전 다 열심히 임할 계획이라. 열심히. 그 예리 씨 SNS 보니까 여기 써 있는 프로필이 리미트리스. 네. 한계 없이. 네. 그게 인생의 목표군요. 모토군요. 네네네, 맞아요. 멋있습니다. 김예리 씨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김예리 비걸 이름 잊지 말아주시고요. 꼭 올림픽까지 꾸준한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